자연을 가까이 하라. 노년에는 가능하면 복잡한 도시보다는 자연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교외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틈나는 대로 어디든 자연이 있는 곳을 자주 찾아라. 반드시 먼 곳에 있는 산이나 들판이나 바다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도 좋다. 햇살과 나무와 물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 트인 하늘을 보고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영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자연과 버타는 삶이 왜 영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자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나에게도 그러한 자각의 과정이 있었다. 약 20년 전 나는 온통 붉은 대지와 바위 그리고 녹색의 선인장과 향나무로 둘러싸인 애리조나주 세도나를 처음 보았다. 그때 나는 세도나의 아름다운 풍광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세도나의 강렬하고 신비한 매력에 흠뻑 취해 지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하며 연신 감탄을 했다. 내가 세도나를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세도나를 보기에 앞서 사실은 세도나가 나를 보고 있다는 자각이 들었다. 세도나의 붉은 바위와 선인장, 향나무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 인간은 잠시 머물다 갈 뿐,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자연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자각이 들었다. 그것은 나 또한 그 자연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나와 자연은 분리된 것이 아닌 그냥 한 몸이었다. 내가 왜 자연인가? 나도 이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자연과 하나라는 깨달음. 그것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자각은 온몸의 세포를 전율하게 했다. 사람이 자연과 하나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다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지식 차원에서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식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느낌으로, 온몸의 세포로, 감각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자신이 자연과 하나임을 느낄 때 분리되었다고 인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의식의 대통합을 경험할 수 있다. 영혼의 완성을 향한 영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노년기일수록 더욱더 자연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 이유와 이점은 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 첫 번째, 자연 친화적인 삶은 에고를 놓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이 그토록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에고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에고는 자연이나 타인과 구별되어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를 의미한다.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전체와 분리된 개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의식과 불완전성에서 오는 끝없는 갈등과 번뇌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탐, 진, 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여 열반에 이르는데 장애가 되는 세 가지의 독이라고 한다.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한 열망이 탐욕의 형태로 나타나고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게 되고 모두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이다. 문제는 분리의식이다.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고 나와 자연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나라는 에고는 주체이고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자연까지도 나와 분리된 객체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교육, 물질주의의 영향이 크다. 계속해서 자신과 대상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교육을 받고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과 소유, 지배라는 성공의 패러다임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에고의 욕망은 갈수록 더 크게 작용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을 그저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분리된 세계관으로 인해 땅도 병들게 했고 하늘도 병들게 했다. 오염된 하늘과 땅은 결국 사람도 병들게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 해결법은 알고 보면 간단하고 명쾌하다.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세계관이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라는 전일적인 세계관으로 전환하면 된다. 궁극적으로는 교육과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이러한 세계관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개인의 의식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에고를 놓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전일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자신이 자연과 하나임을 느끼는 것이다. 에고는 정말로 즐기고도 즐기다. 에고를 억지로 떼어내어 봤자 소용이 없다. 돌아서면 다시 달라붙는다. 매일 마음을 다잡으며 에고를 내려놓아도 생활 속에서 일과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어느새 에고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순간 에고가 쉽게 떨어져 나간다. 그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로 느꼈을 때 가능하다. 하늘과 땅, 자연의 에너지 속에서 몸과 마음을 열고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자연의 에너지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자신이 전체 생명 에너지장 속에서 하나로 파동치는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는 순간 에고의 분리의식이 저절로 사라지고 나는 자연과 하나라는 대각성이 찾아온다. 하지만 여전히 에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자연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생각이 아닌 느낌을 향해 더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을 가까이 할 때 에고로부터 쉽게 벗어나는 것을 이미 당신도 체험했을 것이다.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이 들끓을 때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자연 속에서 걸어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 밝게 비추는 햇살 아래 상쾌한 바람을 쐬며 가슴속에 답답했던 숨을 내뱉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몇십 분만 걸어도 들끓던 생각과 감정이 어느 순간 잠잠해지고 마음이 밝고 가벼워진다. 현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의 마음 하나 변했다고 세상이 달리 보인다. 자연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화시켜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려주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 자연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워진다. 자연 친화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이점은 자연을 벗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벗과 사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학창시절에 평생 우정을 간직하자고 약속했던 친구들이 노년이 되어 주위를 돌아보면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죽기 전에 하는 5가지 후회 중에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지 못한 것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였어도 각자 삶의 골몰에서 살다 보면 점점 연락이 줄고 의도치 않게 멀어지게 된다. 정말로 자신의 온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인생을 제법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은 서로의 상황과 환경, 생각, 감정이라는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처럼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날 때 홀로 남겨진 노년의 외로움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것이다. 노년에 친구가 없다고, 혼자라서 외롭다고 한탄만 하지 말자. 친구를 새로 사귀면 된다. 오랜 법보다는 깊이와 정감이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나이 들어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마음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 친구도 있다. 바로 자연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이 사람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람은 각자 살아오면서 형성된 경험이나 성격, 관념이라는 틀을 갖고 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다름까지도 포용하는 조화로움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러한 다름이 서로 부딪힐 때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부딪혀서 힘든 것보다 차라리 혼자인 것이 편하다며 사람 사귀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그런데 자연과는 그런 부딪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받아주고 포용해준다. 힘들 때면 언제든지 기대어 쉴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준다. 자연으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빛 좋은 봄날 햇볕을 쬐며 앉아 있을 때, 잔디밭에 누워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숲길에 우거진 녹음과 새 소리를 들으며 걸어갈 때,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며 가슴 가득 시원함을 만끽할 때, 늦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총총 빛나는 별빛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자연에게 말을 걸게 된다. 우와, 좋다 라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의 느낌처럼 우리의 마음이 한껏 열린다. 마음이 열리면 자연이 걸어오는 말도 들을 수 있다. 힘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너를 사랑해. 라고. 자연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소리들이다. 내 안에 있는 자연이 살아난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자연과 외부의 자연, 이 두 가지의 자연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자연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과 진정한 벗이 된다. 벗이란 일방이 아닌 쌍방의 교류이다. 자연과 벗이 되려면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경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친구를 사귀려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면 자연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자연의 순수한 에너지로 내 안에 있는 자연성이 살아난다. 그 자연성이 살아날 때 내가 자연과 하나임을 느끼게 된다. 자연만큼 허물 없이 교류할 수 있는 벗이 또 있을까? 감정이나 분별 없이 나를 지켜봐주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온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는 최고의 절친, 자연이 바로 당신 곁에 있다.
어려운 인생을 잘 견뎌온 노인들이여, 자연에서 위로를 받으라. 힘든 세상사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다쳤던 가슴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다. 정산도 내 벗이요 녹수도 내 벗이라. 정산 녹수 간의 풍월도 내 벗이라. 평생의 삼위로 더불어 함께 늘자 하노라.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성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기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자연 친화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세 번째 이점은 자연의 완전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야 살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육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다. 사람은 육체를 위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다.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갈구한다.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맺고 이 일을 통해 성취감도 느끼고 취미 생활이나 종교 생활도 한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사람은 완전함을 추구한다. 나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완전함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함. 그것은 인위적인 것에는 없다. 완전함은 오직 자연에만 존재한다. 자연의 모습 그 자체가 완전함이다. 물론 사람도 자연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다. 자신 안에 완전한 자연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에너지는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자연의 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만 누워 있어 보라. 따스한 햇살과 맑은 공기, 청량한 물소리, 싱그러운 풀 냄새와 흙 냄새가 몸과 영혼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의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다. 그 사랑과 축복은 사람이 가공해낼 수 없는 완전한 에너지이다. 완전한 에너지를 얻고자 하면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충전하면 된다. 그 순간 자신 안에 본래부터 있었던 완전성이 살아난다.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준 육체의 부모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해준 더 큰 부모가 있다. 바로 천지 부모다. 입에서 들어오는 음식과 물은 땅에서 받은 에너지이고 공기와 햇빛은 하늘에서 받은 에너지이다. 하늘과 땅의 에너지 없이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단 10분도 생존할 수 없다. 10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기 때문이다. 천지 부모라는 자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활동하며 살 수 있다. 육체의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적인 내리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처럼 천지 부모도 인간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천지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육체의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듯이 우리가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와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당신에게 에너지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사람에게서만 에너지를 구하려 들지 말고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아라. 자연은 당신의 몸을 활력이 넘치는 생명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고 심장이 살아있는 기쁨으로 고동칠 수 있도록 가슴속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평화의 에너지다. 당신 안에 자연을 가득 담아라. 그리고 자연에서 받은 그 에너지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보라.
자연에서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자연이 그러하듯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천지 부모가 바라는 자연인의 삶일 것이다. 자연 친화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네 번째 이점은 자연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은 말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자연은 침묵한다. 우리는 침묵이라는 명상을 통해서 자연과 교류할 수 있다. 자연 속에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이 들어있다.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감동한다. 사람도 말보다 그 사람의 인격에 감동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과 글을 넘어 진실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과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다. 그러한 감각을 계속해서 살리는 것이 자연인의 삶이다. 자연은 우리의 스승이다. 가장 가까이 있고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며 불변의 진리를 가진 만인의 스승이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삶의 지혜와 이치를 배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속에서 자연의 순리를 깨닫고 눈부신 태양 속에서 모두를 공평하게 비추는 큰 사랑을 발견하고 막 돋아나는 초록의 새싹이나 꽃잎 속에서 생명의 경의를 느낀다. 제자는 그 스승을 닮기 마련이듯 자연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자연의 품성을 닮아간다. 모든 생명을 품어주고 길러주는 드넓은 대지의 덕, 밝음과 자유, 평화를 주는 무변 광대한 하늘의 지혜를 닮아간다. 자연의 품성을 닮으며 나이 들어가다 보면 자신이 자연과 하나임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된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 하늘과 하나 되는 천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경전인 천부경에는 81개 글자의 자연의 놀라운 지혜와 이치가 담겨 있다. 일시 무시 일. 모든 것은 하나에서 비롯되나 이 하나는 이름 붙여지기 이전의 하나이다. 본심본 태양 악명. 마음의 근본과 우주 만물의 근본이 하나로 통할 때 일체가 밝아진다. 인중 천지일. 마음을 밝힌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녹아 들어가 있다. 일종 무종 일.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끝이 나지만 이 하나는 끝이 없는 하나이다. 이것이 천부경의 핵심 문구이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되고 하나로 끝이 나는데 그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라는 우주와 자연의 영원성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가 태양처럼 밝은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 우리 안에 자연이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일체가 밝아진 천지인이 된다고 알려준다. 이러한 천부경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영혼의 완성, 천하를 준비하는 삶이다. 자연을 닮아가는 삶, 자연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은 노년기에 누구나 꿈꾸는 이상일 것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났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갓난 아기들은 다들 비슷비슷하듯이 아무리 대단한 자산가였건 권력자였건 지식이었건 간에 늙어서 죽기 전의 모습 또한 비슷비슷하다. 자연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니 거추장스러운 권위나 명예, 욕심, 아집을 다 내려놓고 자연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참된 자세이다. 자신의 에너지가 밝고 자유롭고 평화로워지게 조율하면서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동시대에 함께 여행한 동료이자 같은 자연인들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넉넉한 가슴과 밝은 지혜로 모든 사람과 생명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깨달은 어르신의 길이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될 그날 참 잘 살았다라고 뿌듯해하며 평화롭게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라며 어느 인디언이 남긴 시를 소개한다. 오늘은 죽기 좋은 날. 모든 생명체가 나와 조화를 이루고 모든 소리가 내 안에서 합창을 하고 모든 아름다움이 내 눈 속에 녹아들고 모든 사악함이 내게서 멀어졌으니 오늘은 죽기 좋은 날. 나를 둘러싼 저 평화로운 땅, 마침내 순환을 마친 저 들판, 웃음이 가득한 나의 집, 그리고 내 곁에 둘러 앉은 자식들. 그래, 오늘이 아니면 언제 떠나가겠나.